안녕하세요. 해충방제 백과사전 이프로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집 천정에 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잡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집 천장에 쥐가 올라가서 쿵쿵거리거나 깎는 소리, 그리고 쥐 오줌똥 냄새가 내려온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괴로우셨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쉽게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쥐의 종류는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고요. 딱쥐, 생쥐, 지붕쥐, 시궁쥐, 등줄쥐 이런 것들은 이제 들쥐에 포함되니까 들쥐는 제외하고 대략 한 4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집 천장으로 올라가는 쥐는 지붕쥐와 시궁쥐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그 중에 시궁쥐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궁쥐는 이름과 같이 하수구에 굉장히 잘 적응한 쥐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하수도가 필히 연결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 그 시궁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집 천장으로 쥐가 어떻게 올라갈까요? 쥐가 올라가는 경로는 크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에어컨, 배관, 보일러실, 연통, 구멍, 하수구, 열린 문, 이렇게 한 4종류의 경로가 가장 빈번하게 뚫고 아니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되는데요. 이 중에도 에어컨, 배관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쥐가 우리 집 천장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인데요. 천장에 쥐가 있을 때, 이때도 한 3가지 종류의 정보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리입니다. 깎는 소리, 뛰는 소리, 싸우거나 뛰어노는 소리, 그리고 소리와 함께 냄새가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쥐 오줌이나 똥 냄새가 천장 틈새로 천천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 수 있죠. 이건 쥐, 똥, 오줌 냄새다. 그런데 만약에 쥐가 천장에 둥지를 만든 경우라면 쥐가 모아놓은 음식물이 썩어서 그 썩은 내가 또 진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쥐가 생겼을 때 쥐가 천장에 있다라고 인지가 됐을 때 바로 조치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천장에 어느 순간부터 변색이 조금씩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쥐가 오줌을 같은 자리에 계속 싸게 되면 그 자리에서부터 스며들어서 천장의 색깔이 변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겪게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되면 좀 늦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천장에 냄새가 다 배버렸으니까 냄새를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천장을 교체하는 방법밖에는. 이렇게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천장에 쥐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잡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쥐를 잡을 때 저처럼 전문가일 때는 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모든 부분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약을 놓고 끈끈이를 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쥐를 퇴치하는데요. 일반 사람이라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함부로 약을 놓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함부로 끈끈이를 놔도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쥐를 퇴치할 수 있게 일단 설명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것, 쥐 구멍을 찾는 겁니다. 쥐 구멍을 어떻게 찾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쥐가 천장으로 올라갔다면 외부부터 봐야 되겠죠. 건물 외곽, 건물 외곽에 쥐가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 배관, 연통 구멍, 그리고 집 내부에서 확인할 것은 하수구가 뚫려 있는지, 싱크대 하단부에 걸레바지를 열어서 그 밑에 하수구가 열려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 가끔은 쥐가 주름관이죠. 플라스틱으로 된 주름관, 그 주름관을 갈고 싱크대 밑에서 구멍을 뚫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린 문, 문을 열어놓고 쥐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렇게 쥐가 들어온 구멍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쉽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입장이라면
일단 몇 마리가 있는지 이것부터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몇 마리 중에 어미쥐가 있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쥐가 먹이 활동을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은 꼭 발견해내야 됩니다. 말하자면 천장에 있는 쥐가 우리 집 천장을 뚫고 주방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주방에 있는 뭐 쌀이나 밀가루나 뭐 이런 음식들을 잔뜩 뜯어놓고 먹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먹이 활동을 하는 장소는 우리 집 주방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례를 보면 우리 집 주방이 아니라 창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먹이 활동을 집 내부에서 하지 않고 집 외곽으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집 외부로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쥐의 존재를 확인하고 쥐 구멍을 찾아냈고 쥐가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을 알았습니다.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쥐 구멍을 막아버리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쥐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모니터링하는 기법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굳이 안 해도 될 것, 근데 마치 해야 될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천장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좀 세게 쿵쿵 이렇게 쳐보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치면 쥐 똥이 튀면서 마치 그 쌀알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다다다닥.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고 아, 쥐가 이게 똥을 쌌구나, 위에 쥐가 많구나, 이렇게 판단을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직접 봤고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쥐가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소리, 뭐 흔적, 냄새, 이걸 통해서 미리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천장을 치면 쥐똥이 튀면서 지금 새로 싼 똥과 옛날 똥이 뒤섞여 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로 싼 똥에 먼지가 묻게 되고 나중에 천정에 내시경을 한다든가 천정에 점공구로 올라가서 볼 때 어느 게 새로운 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리고 굳이 천장에 있는 그 세균 덩어리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세균들이 또 이렇게 활성화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천정을 치는 행위, 이거는 하지 맙시다. 특히 그 방역업자들, 저같이 방역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역효과가 더 많습니다. 네, 쥐가 천장에 있는 게 이제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약을 먼저 놓을 것인가, 아니면 구멍을 그냥 막아버릴 것인가. 이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쥐가 있을 때마다 빠지는 딜레마죠. 쥐약을 천정에 놓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럴 거고요. 확률적으로도 천장에 죽을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약간의 확률 때문에 천정에서 죽을까봐 몹시 불안하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결단은 내리셔야 되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우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쥐구멍을 먼저 막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쥐구멍을 막으시고 다시 쥐가 돌아다니는지, 쥐가 찍찍거리는지, 깎는 소리를 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쥐구멍을 먼저 막았을 때, 그리고 나서 쥐소리가 없어진다면 해결된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구멍을 막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소리가 난다면 구멍을 다시 뚫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쥐약을 쓰게 되면 쥐가 천장에서 죽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가서 죽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뚫으세요. 그리고 쥐가 먹이 활동을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라 그랬죠. 그것이 외부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쥐가 먹이 활동하는 뭐 쓰레기장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뭐 주변의 화단이라든가 이런 곳을 살펴보고 쥐의 구멍이 발견됐을 때 그 구멍에다 약을 넣으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작업을 해서 쥐를 없애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쥐가 외부에서 없어지면 당연히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쥐 소리가 나지 않는 시간이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이게 진행이 된다면 다시 구멍을 막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 우리 집 주방이었다, 이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럼 일단 주방으로 내려오는 구멍은 무조건 찾아서 봉쇄를 해 줘야 됩니다. 천장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뚫린 구멍이 보일 겁니다. 뚫린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면, 구멍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면 싱크대 상부장 윗 공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거기를 뭐 내시경으로 보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을 해서 그 안에서 뚫린 구멍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싱크대 쪽으로 전기선을 내리기 위해서 천장으로 구멍을 조금씩 뚫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구멍을 조금 더 넓혀서 쥐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싱크대 상부장 점검을 꼭 해봐야 되고요. 싱크대 상부장에 구멍이 뚫린 걸 확인했는데 쥐가 나올 구멍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상부장도 떠 있고 그리고 그 상부장 뒤쪽도 이렇게 떠 있죠. 약간 그래서 그 뒤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막기가 힘들 때는 그냥 테이핑으로만 해도 돼요. 그 상부장 위쪽에 이렇게 테두리 난 틈을 이렇게 테이핑, 그리고 아래쪽도 그 뒤쪽으로 난 틈을 테이핑. 이 테이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쥐가 이빨을 콕 찍을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완벽하게 틈이 없이 감싸는 거죠. 뭐 실리콘으로 해도 되고 뭐 다른 어떤 보강제를 해도 되겠지만 뭐 1mm의 틈도 주지 않고 싹 발라버린다면 쥐가 그 틈이 있어야 이빨을 콕 찍어서 이렇게 갉아서 그 구멍을 이렇게 넓히는데 매끈하잖아요. 그럼 이빨이 들어갈 틈이 없다면 이걸 구멍을 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미세한 틈도 주지 않고 테이핑을 했을 때 효과적입니다. 이게 좀 설명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만약에 쥐가 활동하는 곳이 우리 집 주방이었다 그러면 싱크대 하단 그 걸레바지를 열면 보이는 하수구가 있죠. 그 하수구를 뚫고 올라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막아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집이 1층이나 뭐 2층도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그냥 단적으로 1층이라고 했을 때 하수도를 타고 올라와서 싱크대 주름 배관이 꽂혀 있는 부분에, 주름 배관은 비교적 닳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름 배관을 갉고 올라와서 구멍을 내고 나온 거죠. 그 쥐가 먹이 활동을 하고 하수도로 내려가면 그만인데 뭐 어떤 이유로 쥐가 천장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장에서 내려오는 구멍도 막아주고, 그리고 하수도로 통해서 또 올라오거나 아니면 내려가는 그 구멍을 또 보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일단 쥐구멍 막는 것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구멍을 다 막았어요. 내부에 먹이 활동하는 장소가 있을 때 그렇게 구멍을 다 막았어요. 그런데도 천장에 소리가 난다 이러면 또 다른 경로가 있는지 일단 무조건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경로가 전혀 없고 그냥 다 막은 상태라면 어떡할까요? 뚫어줄까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약을 쓸까요? 일단 쥐가 천장에서 나갈 구멍이 없다면 나갈 구멍을 찾아서 천장의 가장 약한 부분서부터 갉습니다. 그러다가 전기선을 갉으면 문제가 크게 되겠죠. 차라리 이럴 때는 막은 구멍을 다시 열어둡니다. 뭐 배수구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같이 뚫려 있다면 다 같이 열어두고요. 근데 이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작은 쥐가 있다면 끈끈이를 싱크대 밑에 깔아서 좀 빨리 잡을 수도 있지만 보통 천장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활동하는 쥐들은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끈끈이를 쓰기보다 바로 그때는 먹이제를 써야 합니다. 먹이제를 싱크대 그 하단부에 설치를 해놓고 가져가는지 확인을 하고요. 가져간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며칠 동안 소리가 안 난다면 바로 다시 하수도 구멍 막고 천장 구멍 막고 이렇게 막아주면 끝. 자, 외부에서 이렇게 에어컨 배관이나 연통을 타고 들어왔을 때는 구멍을 먼저 막으라 그랬죠. 막은 다음에 소리가 안 난다면 끝. 하지만 소리가 계속 난다면 다시 열어두고 외곽 작업을 하라 그랬죠. 그런데 쥐가 천장에 둥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외곽 작업을 해도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먹이도 많이 모아놨고 또 먹이 구하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집 주변으로. 그러면 쥐가 의심이 많은 쥐가, 그러니까 큰 쥐가 있을 때는 약을 잘 먹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 천장에 쥐약을 놓긴 놔야 되겠죠. 자, 그럼 조금 더 밖에서 나가서 죽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쥐 약을 놓기 전에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쥐가 쥐 약을 먹으면 어쨌든 이 몸이 안 좋아지겠죠. 일단 뭐 눈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귀에 있는 모세혈관도 터지고 코에 있는 모세혈관도 터지고 이게 안 좋아지겠죠. 뭐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냄새를 못 맡는 경우도 생깁니다. 쥐의 이런 감각기관들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쥐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제 자기의 몸의 의지를 하게 됩니다. 이 몸은 온도 차이를 느끼고 바람의 방향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가 항상 다니는 길을
다른 감각기관이 작용하지 않아도 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 쥐는 마지막 장소로 가장 안전한 장소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천장이 지금까지는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뭐 고양이나 뭐 큰 새들 같이 쥐를 잡아먹는 그런 천적도 없고 가장 최적의 환경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쥐가 천정에 죽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건 아시겠죠? 자, 이제 반대로 쥐가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천장을 불안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쥐가 천장에 있다라고 이제 느끼고 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사전 작업, 자, 이제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파리채 하나 준비하시고요. 신문지를 돌돌 말아도 됩니다. 쥐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날 때 천장을 세게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쾅쾅 쳐주면 쥐가 갑자기 이 공간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동안은 내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막 내가 찍찍거릴 때마다 뭐 갈글 때마다 밑에서 무언가가 나를 위협합니다. 그럼 쥐는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쥐가 무섭고 쥐가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그런 준비 과정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천장이 이제는 좀 불안한 공간이다 라고 느끼게 만든 후 먹이제를 써주게 됩니다. 먹이제를 놓는 공간은 형광등을 뜯어내면 형광등에 연결된 전기가 천장에서 내려오겠죠. 그 전기가 내려오는 구멍으로 약을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알약으로 된 것들. 그리고 매입등이 있다면 매입등은 그냥 간단하게 탈거가 되거든요. 매입등을 탈거하고 그 구멍 위로 쥐약을 넣어도 됩니다. 그렇게 쥐약을 넣는다면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천장에서는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약을 넣고 이제 쥐 소리가 또 나는지 이제 기다려 보는 겁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얼른 구멍을 막으면 되겠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뚫고 들어오든 열린 문으로 들어오든 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쥐가 너무 싫잖아요. 쥐를 또 더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쥐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뛰쳐나오게 되기도 하고 쥐를 피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쥐는 그 모습에 길들여집니다. 내가 지나갔는데 나보다 큰 동물이 나를 피하는구나,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쥐가 자기 세상이 됩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카페 주인이 쥐가 되는 거죠. 자, 이 영상 보시는 카페 사장님들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을 때 다시 주인의 자리를 찾아와야 되겠죠. 자, 몽둥이를 하나 준비합니다. 쥐가 지나가는 게 보이면 잡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드십시오. 그래서 쥐가 지나간 공간 그리고 쥐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에 이 몽둥이로, 특히 소리 많이 나는 몽둥이, 아까 말씀드린 뭐 신문지 뭉치라든가 파리채도 괜찮고 그냥 딱딱딱 치시면 됩니다. 그럼 쥐가 겁을 먹어요. 나보다 몇백 배는 더 큰 동물이 그렇게 휘둘러 대는데 겁을 안 먹을 재간이 없죠. 그렇게 겁을 주기 전에는 이게 앉아 계신 사장님 발등에 올라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고요. 그 정도로 쥐가 사람을 만만하게 볼 때도 있습니다. 손에 몽둥이를 드시고 우리 가게를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쥐가 천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쥐를 퇴치할 수 있을지 말씀드려 봤는데요. 결코 쉽지 않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또 집집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해서 우리 집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쥐는 생존 본능으로 똘똘 뭉쳐진 생명체입니다. 쥐는 환경이나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서 먹이 활동을 한다거나 둥지를 만들고 번식을 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쥐의 습성을 잘 이용한다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쥐를 퇴치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같이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는 쥐가 집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지, 들어올 구멍이 있다면 보강을 해서 쥐의 침입을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쥐가 천장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파이팅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